예, 강원도 산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 또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가 늦어졌다. 청와대는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목된 곳은 유튜브 채널 2곳인데 해당 유튜버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서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이것이 언론의 정의이기도 하죠. 과연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를 이런 언론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한 유튜버들. 논평이었다. 언론의 자유도 없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블로거의 글을 인용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셔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평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심지어는 없는 점까지 의혹으로 만들어내서 말이죠. 여기 보톡스 맞은 자국이다. 신의 한수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좀 부었다. 이거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 이들은 인터넷 글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인용했습니다.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뒤섞기도 했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 소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 삼아서 대기업을 공격하고 압박해온 결과로 조 회장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떴다는 그런 시각인 것이죠. 모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조양호 회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게 바로 문재인 아니냐. 주장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전하는 이들은 전현직 언론인들입니다.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의 발언보다 사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후에 어떻게 그것이 진짜처럼 둔갑하느냐는 이미 많은 사례들을 봐왔지만 이번의 경우들을 봐도 여기에 정치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바퀴만 돌면 진짜가 되어버리는 과정, 유선희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숙취가 있어서 못 나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이 일어난 지 만 5시간, 5시간이 지난 뒤에야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공시 20분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화재 발생 후에 5시간 후입니다. 문재인이 술 마시다 화재 대응 제대로 못했다는 조양호 회장의 사망은 결국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조양호 회장을 죽인 것이다. 어제의 부고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의 기업의 순환사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과도한 괴롭힘이 결국 고인을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 하도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니까 외국에서는 시민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까지 해봤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네, 외국계 시장조사업체 입소스란 곳에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 750명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약 79%가 가짜뉴스 판별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반반씩 섞어서 총 10건의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해봐라 라고 했더니 약 91%가 최소 1개 이상의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라고 믿었습니다. 예, 업체 측은 교육 수준이나 뉴스 소비 습관과 무관하게 가짜 뉴스를 골라내는 건 어렵다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도 진짜처럼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가짜 뉴스는 사실 명예훼손 소지가 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벌은 안 됩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일부 채널에선 가면을 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본인의 신원을 감춘 상태에서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선 인터넷에서 봤다거나 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다는 등의 말을 덧붙이면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향후 복면 가짜왕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말들을 덧붙이는 이유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면 이제 조회수가 여기 뭐 수천 회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 추천 방식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 제 휴대폰으로 조금 전에 이 가짜뉴스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자 그 하단에 뜬 자동 추천 동영상 목록입니다. 예. 유튜브는 사용자가 시청한 동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동영상과 비슷한 내용 혹은 비슷한 분야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또 재생까지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보신 가면 동영상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서 찾게 된 건데요. 예. 단순히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이 동영상이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또 문제는 저렇게 무더기로 유포되는 가짜 뉴스를 막을 방법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마구잡이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해도 이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만 나온다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나올 경우엔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아예 유령 계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도 팩트체크 코너가 있고 또 요즘은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가짜 뉴스를 구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짜 뉴스들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